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후기맨! 안녕하세요, 후기맨입니다. 제가 2달 정도 갤럭시 Z 플립 4를 사용해 봤는데요. 실제로 2달 정도 사용해 본 뒤에 느낀 감정이나 그리고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 그리고 좋았던 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Z 플립 4는 전작에서 아쉬운 점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개선해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인 스마트폰입니다.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지만 최대 사용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늘었고 한때 시끌시끌했던 GOS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사용하는 내내 만족감이 상당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이전 세대에는 무광이었던 측면을 유광으로 바꾸고 유광이었던 전면은 반대로 무광으로 처리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살짝 각지게 설계해 동글동글한 귀여운 이미지에서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2. 커버 디스플레이. 접은 상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위젯을 등록해놓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 알림 확인은 기본이고 날씨, 멀티미디어, 제어, 알람, 일정, 삼성 헬스 운동 모니터링, 음성 녹음, 타이머, 달력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커버 디스플레이를 아래에서 위로 스와이프하면 실행되는 삼성페이도 그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메가커피나 벤티에서 자주 커피를 사 먹는데 편리한 삼성페이 덕에 시간 절약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9인치 슈퍼 아몰레드 패널이 적용된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만족스러운 점은 내구성이 높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플러스가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필름을 따로 부착하지 않아도 낙하 충격, 생활 흠집으로부터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번 메인 디스플레이. Z 플립 4는 펼치면 6.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바형 스마트폰이 됩니다. 마치 트랜스포머처럼요. 울트라 틴 글래스가 개선되어 전작 대비 화면의 주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여전히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내구성이 증가했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640, 1080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올레드 특유의 밝고 선명한 화질에 DCI P3 생력을 만족하며 HDR10 플러스와 최대 1200니츠 화면 밝기를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스펙만 보면 동영상 감상용으로 만족도가 클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OTT 앱에서 동영상 재생 시 좌우의 검은색 렛터박스의 면적이 생각보다 커서 몰입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4. 플렉스 모드. 실사용 환경에서 플렉스 모드가 생각보다 유용합니다. 삼성 원 UI에서 지원하는 기본 앱을 포함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크롬 등 다양한 앱이 화면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는 반응형 U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예로 들면 위쪽 화면에서 동영상을 재생하고 아래 화면을 통해 댓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상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분이라면 혼자서도 다양한 앵글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Z 플립 4를 구매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네요. 화면을 접어 뷰파인더 위치를 위아래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플렉스캠이라고 하는데요. 플렉스 모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SNS를 하는 여자친구, 와이프를 위해 사진을 열심히 찍었지만 매번 구도가 이게 뭐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 미리 보기가 가능한 Z 플립 4가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녀들이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접은 상태에서 커버 디스플레이만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광각, 초광각 듀얼 카메라 성능은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그러나 공개 당시 저조도 환경에서 결과물 품질을 개선한 나이토그래피 기술만큼은 기대 이상으로 빛이 충분하지 않아 초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에도 높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5. 발열 이슈. 발열로 인한 성능 제한 때문에 최신 폴더블 갤럭시 구매를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S22 시리즈보다 그 정도가 확실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Z 플립 4에는 TSMC 4nm 공정의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체감 발열이 낮아졌고 장시간 고사양 모바일 게임 시 발생하는 프레임 드롭도 줄어들었습니다. Z 플립 4부터 eSIM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아이폰은 몇 년 전부터 지원했는데 라고 비교하는 분이 있을 텐데 갤럭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듀얼심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스마트폰에서 각기 다른 회선에 연결되어 있는 카카오톡 계정 2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이를 지원하지 않죠. 갤럭시 Z 플립 4는 이전 세대를 잘 다듬은 제품답게 기본기 사용성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IPX8 등급 방수를 지원하고 측면 전원 버튼에 에어리어 방식의 지문인식 모듈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3300mAh에서 3700mAh로 증가한 배터리와 최대 25W 초고속 유선 충전 지원도 눈에 띕니다. 여러분이 Z 플립 4로 무엇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여자친구 모두 완충 상태로 출근해 중간에 충전 없이도 집에 오면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6. 단점. USB 2.0 타입C 포트와 빈약한 내장 스피커 퀄리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선 방식으로 파일을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고 사운드 역시 갤럭시 버즈 같은 TWS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 환경에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전 하지 않지만 많은 MZ세대들이 해당 폰으로 폰꾸를 진심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인터넷에 폰꾸하기 좋은 액세서리가 정말 많습니다. 7. 정리하면 여러모로 아쉬웠던 3세대보다 만족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앱을 사용할 때는 조금 아쉽지만 200g이 넘는 대형 스마트폰이 판치는 시장에서 휴대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해당 제품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8. 후기맨의 한 줄. 가볍지만 성능 좋고 다재다능하다. 후기맨이었습니다. 마치 트랜스포머 마치 트랜스포머